다원에서 물리 강의하고 있는 신호성입니다. 네. 어머님들, 여기 지금 제 유인물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한 장짜리가 중간에 삽지되어 있거든요. 그 한 장짜리 넘겨보시면 이렇게 한 장짜리에 이제 QR 스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 코드 스캔하시면은 그 안에 이제 제가 공유해드리는 그 폴더거든요. 폴더로 링크 연결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수업 자료라든지 또는 이번 평가원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거기에 하나 올려놨거든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료들이나 뭐 손글씨 해설이나 이번 평가원 또는 작년 수능 손글씨 해설 같은 거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또는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고 그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어, 저는 뭐 이렇게 아마 띄워놨기 때문에 계속 보셨을 거라서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선 6월 평가원이 6월 4일 날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있었는데 그 아마 여기에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이 이제 집에서 교차하고 오갔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랬지? 또는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정과 이제 결과들이 와 있을 텐데 뭐 항상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현재 나한테 닥쳐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느냐. 그러면 점점 더 좋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너 하나를 틀렸다고? 이거 어쩌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하면 만점 나오겠는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50점 맞은 아이한테 자만하지 마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이 기세를 몰고 가자.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보면 이제 결과들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수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작년 수능 모의고사들 분석 자료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학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 그 표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좋거든요. 그 표점 계산법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복잡한 게 아니고 결국엔 이 표점이 커야지 만점 표점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고 평균이 낮아야 그래야지 분수값이 커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평균이 낮다. 그쵸, 당연히 낮은 전체적으로 낮은데 나 혼자 만점 맞았으니까 잘한 거죠. 낮은데 평균이 낮은데 그 안에 또 오밀조밀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는데 나 혼자 아웃라이어로 위에 있는 거야. 그럼 표점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하향 밑에 있고 오밀조밀 잘 모여 있으면 그럼 그때가 표점이 높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반대로 평균이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퍼트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는 표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내신 뭐 서울대나 이런 데서 정성평가할 때도 똑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학교에서 평균이 낮고 밀도는 좁은데 얘 혼자 95점 이렇게 맞았다. 그럼 얘는 좋은 학생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이번 6월 평가원은요. 평균은 물리 같은 경우는 항상 25점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25점보다 평소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보통 11에서 12 사이 맞추는데 13.5가 나왔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생각보다 평균이 높았고 생각보다 퍼트려졌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만점 표점이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번에 원 과목 중에 제일 물리학 원이 제일 만점 표점이 제일 낮습니다. 다른 과목은 다 70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리 혼자 68점이에요. 그러면 우울해지죠. 그죠? 물리 선택자들은 우울해져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평가원에 있는 분들이 제가 아는 한 제가 아는 거기 있는 선배님들 봤을 때 이걸 보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조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뭐 혼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목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지금 엄청난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아이가 할 일만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으면 수능 때 결과는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답률 35% 이하인 게 두 개밖에 없어요. 3월에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엔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컷이 48점, 2컷이 45점, 그 다음에 3컷이 39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표점 비교라고 해도 이건 투 과목인데 이거는 보통 연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지금 뭐 투 과목으로 바꿀 분들은 없잖아요.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투 과목은 그 내용량이 많기 때문에 제 제자 중엔 이번에 한 명 바꾸기로 했어요. 바꾼다기보다는 원, 투를 같이 하다가 9월 평가원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이 친구는 작년에 시대 재종에서 빌보드에 올라가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 이제 아주 최상에서도 탑권에 있던 친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어,
개인적으로 물리투를 이제 좀씩 알려주기로 했어요. 제가 제 조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넌 나한테 질문해. 내가 알려줄게." 뭐 이 정도로 해서 준비하다가 이제 나중에 유비를 따기로 했는데 절대 일반 학생이면 투 과목을 지금 넘어가거나 이러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번에 최종 결과예요. 최종 결과 보면은 80%가 안 되는, 정답률이 80%안 되는 문항이 하나 있어요. 12번. 12번은 정확히 2 페이지 마지막 문제예요. 작년 수능도 2 페이지 마지막 문제가 오답률 2 였거든요. 이번에도 2 페이지 마지막 문제를 역시 또 오답률 1 위로 넣었어요. 어찌 보면 최종 기준으로는 오답률 1 위. 그래서 그 평가원에서 계속 요 규칙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2 페이지 마지막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 스킵한다. 그리고 나서 뒤에 문제 풀고 와서 다시 풀어도 괜찮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 페이지 있는 문제조차도 못 풀고 넘어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점자는 평균은 46.1 나왔고요, 최종반이. 그다음에 만점자는 38%. 이거는 최종 그 학원에서 시험을 응시한 친구들이에요. 전체 학생 중에 80% 정도가 응시했거든요, 학원에서. 나머지는 외부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한 거죠. 그 친구들 기준으로 38%고 48점 이상이 56%, 47점 이상이 65%네요. 1 등급이 여기죠. 1 등급 컷이 현재 48 점에서 형성되니까 요 정도의 성적을 지니는 이제 집단이 우리나라에 인제 있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지가 궁금하잖아요. 선생님, 재종도 제 아이들이지만 이제 단과 아이들이 사실은 현역이고 대부분 다 어찌 보면 밑바탕이 노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의 이제 결과도 이제 여기에 써 놨는데 우선 정답률을 보시면 EBS 정답률이에요, 요게. EBS는 추정치를 얘기합니다. 들어온 통계를 갖고 모집단을 추정을 해요. 그래서 전국의 예상 정답률이 27% 이렇게 나오는 거고, 메가의 경우에는 그냥 지금까지 들어온 실 데이터만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 정답률이 높게 나옵니다. 시대 정답률은 당연히 시대 아이들만 따진 거니까 더 높겠죠. 그래서 어느 문제들이 정답률 차이를 많이 일으키고 상위권과 최상위권 또는 중위권과 상위권을 구분하는지가 보이죠. 19, 12, 18, 20, 17. 12번 빼곤 다 4페이지 근처에 있는 문제들이죠. 뭐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요한 건 최상위권 아이들이 그렇게 큰 난이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하고. 왜 그러냐면 저 문제들은 대부분 다 전형적이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지만 전형적이라 이 소리죠. 어렵지만 알고 나면 쉬운 문제들.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고 하면은 갈비찜 맨 처음엔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눈 감고도 하시죠? 그죠? 밀키트 사다가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방법이라는 거는 알고 나면 쉬워지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재종 아이들이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럼 단과 아이들은 어떨까요? 재종이고요. 여기 단과 이건 수도권. 제가 수업하고 있는 우리 다원하고 그다음에 분당 대찬이고요. 이거는 이제 밑에 대전하고 대구까지 합한 결과예요. 그대로 인제 어제 대구 수업하고 올라와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최종적으로 다 입력을 했는데 보시면 평균이 단과 수도권은 44.5가 나왔어요. 만점자 비율은 제 수강생 중에 단과 21%가 만점이에요. 그다음에 전국으로 올리면 오히려 29% 예요. 오, 지방에도 은둔의 고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업에 대한 그 충성도가 더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듣다가 '에이 저 사람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더 좋은 셈이 있다.'고 쑥쑥 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지방 아이들은 꾸준히 따라오는 경향이 더 큽니다, 사실은. 왜냐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저 밖에 없거든요, 그 근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45점 이상이면은 뭐 지금 아까 3 등급 컷이 39 점이었잖아요. 2 등급 컷이 지금 45점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위 10% 안에 드는 인원 비율이 재종반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처음에 그러면 좋았던 아이들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에 인제 브릿지 처음에 보고 하면서 '아 이거 좀 약간 자원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하니까 성적이 올라갔죠. 저는 그래서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라는, 또는 '누구나 다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이번에 더 한번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큼 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다는 증거고요. 전체 평균은 아까 전국 평균이 26점 나옵니다. 25.7. 자, 그리고 뭐 문항 번호에서 좀 재미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보시면 오답률 1, 2 문항이요. 배점이 2 점짜리예요. 역배점이라고 하죠.
당연히 3 점짜리가 어려워야 되는데 2 점짜리 오답률이 더 높아요. 어쩔 수 없죠. 변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을 변별하고 싶다. 50점 다음에 48 점, 48점 다음에 47점 그리고 46 점도 만들고 싶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작년 수능도 20 번이 정답률이 오답률 1 위였어요. 23%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2 점짜리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만점이 좀 적었던 이유가 48 점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 2 점짜리를 틀리게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평균은 작년 9월 평가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만점자가 작년 9월에 2,000명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EBS 같은 데서 예상하는 그 예상 백분위가 만점 백분위가 99% 나온다는 소리는 최대 2% 거든요. 2%면 5만 명 곱하면 1,000 명이에요. 그래서 1,000명 근처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유가 평가원 모의고사 작년과 비슷한데 더 이 2 점짜리가 두 개가 오답률 1 위여서 특히 이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가 최상위권 아이들 정답이 좀 낮았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봅니다. 저런 부분들은 이제 평가원이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올해 수능에서도 분명히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원 분류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답률이 높은 거고 즉 어려운 문제고요. 1, 2, 3, 4 페이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비교 데이터로 작년 수능이거든요 이게. 작년 수능도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오른쪽에 좀 배치를 했죠. 쪼금 더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잘 보면 그래도 난이도를 고르게 분산시키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요. 그 결과가 잘 작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 페이지 문항들도 펼쳐져 있죠. 3 페이지 문항 되게 좋은 역할을 했죠. 쉬운 문제부터 적당히 어려운 문제까지 3 페이지가. 요런 것들이 이제 변별력을 중상위권 변별력을 잘 일으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쪼끔 더 어려운 문제들을 넣어 주면 이제 그 상위권 변별 그리고 요런 데다가 넣어 주면 최상위권 변별이 잘 됩니다. 1 페이지에 갑자기 요런 애들이 하나씩 나와줘야 돼요. 실수, 5 개념. 그러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1 페이지를 허겁지겁 풀거든요. 1분 30초, 2분 이 정도에 풉니다. 5-6 문제를. 그러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6월 달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실수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 시간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데 보이시죠? 비어 있죠 좀씩. 그러니까 난이도가요. 분산이 잘 안 돼 있고 이 왼쪽에 몰려 있어요. 그냥 적당히 다 쉽게 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저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평가원 당연히 그 교육 평가를 맨날 하던 분들은 더 잘 분석하겠죠. 이 통계를 보고서 '아 우리가 좀 문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구나.'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저렇게 이제 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역배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고 그다음에 4 페이지에 세 문항밖에 안 넣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시험지가 제가 여기 어딘가 넣어 놨는데 이게 이번 시험지인데 이건 인제 제가 아까 구글 드라이브 폴더 공유 폴더에 올려드린 손글씨 해설이에요. 보면 이만큼 빈 공간을 만들어 놨죠 출자들이. "자 얘들아 여기 열심히 계산해라." 계산은 없어요. 한 줄 얘는 요거 끝이에요 풀이가.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 저한테 이제 배운 아이들이죠. 배운 아이들은 요런 식으로 풀게 돼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출제자들은 의도적으로 냈는데 사실은 풀이는 이건 30 초면 풉니다. 얘는 역시 1분 30 초, 1분 정도, 1 분에서 30초 요 사이에 풀 수 있어요 사실은. 문제가 다 전형적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아이들이 풀면 한번 집에 가서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너 20 번, 19번 얼마나 걸렸니?" 했는데 "그 좀 계산 좀 했어." 이랬으면 풀이법을 당장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점수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들이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페이지 마지막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킵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6월 평가원에서는 신유형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6 번의 정상파 정도. 그래서 아마 9월 평가원을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쉬웠다, 쉬웠다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에게도 쉬웠는가, 우리 아이에게도 쉬웠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쉽지 않았다.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럼 그걸 발견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지표를 제시해 주는 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분석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연계 교재하고 난이도 보면 연계 문항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다 찾아줬고 해설 강의 보시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적당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직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수능 특강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 연계되어 나오겠죠.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 정리를 해 놨는데요.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계속. 그래서 변별력을 페이지별로 어떻게 확보하는지 제가 그래도 물리교육 석사학위 받고 박사 수료까지 하고 저희 연구실이 이제 요런 교육 평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연구실 출신 선배들이 평가원에 3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물리 담당을 거의 다 이제 저희 쪽 평가 연구실에서 하는데 많이 같이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별하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IQ 평균이 제가 들어갈 때 평균이 109 였어요. 시간상 빠르게 갱신을 하겠습니다. 109. 평범하다는 소리예요. 열심히 하고 운이 좋은 친구들. 학습 전략을 자기도 모르게 설득했는데 이게 좋은 학습 전략이었던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유리해질 수 있는 시험이 수능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는 이제 정답을 알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있는데 이건 뭐 역시 아이들한테 제가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가르치는 어떤 그 신념들이기 때문에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 놨어요. 네. 아 네. 이거 영상도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실 영상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실수 뭐 편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보통 시험 볼 때 실전에서 쓰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저런 것들을 갖고 수업을 하는데 현역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죠, 단과 성적을.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결과를 갖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작년 우리 다원 학생이에요. 다원 학생인데 현역인데 고3 인데 서울대 의예과를 정시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표점은 실제 수능 만점자 있죠. 그 친구보다 1점 낮았어요. 그래서 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건 그 친구가 쓴 제 평가예요. 뭐 평가고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서도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빨라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고 많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보통 이런 얘기하죠.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렇게 팔짱 끼고 문제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런 아이들의 풀이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풀이법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인 접근 원리, 물리적인 접근 원리 이 두 가지를 갖고 그러니까 어떤 어디서 굴러먹던 방법이 아니라 다 연역적인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발레가 없는 방법들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그래서 보면 커리큘럼은요. 시즌 3 에서는 빠른 풀이 전략을 시즌 1, 2에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반복하는 거예요. 서바이벌 시험지 갖고 그리고 N번 매 회차마다 파이널 형태로 전범위 복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취약점을 발견하겠죠. 그거를 채워가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돼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시즌 1, 2를 안 들었는데요.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하면은 뭐 학원에서는 좀 싫어하실 수 있지만 보강 영상을 사실 무료로 어느 정도 지급을 해 줍니다. "너 요 단어에 취약해? 그럼 요거 한번 시즌 1 거 들어봐." 이렇게 들으라고 해 줍니다 일부러. 지금 시즌 2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풀이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 말 그대로 평가 모의고사 거의 모의고사에 처음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 빼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실전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봐 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배분하는 자료는요. 꽤 좋은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항은 기본적으로 제가 서바이벌 콘텐츠를 바탕으로 변형해서 또는 제가 창작해서 만든 문항들로만 구성돼요. 외주 주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저는 피트하고 MD라고 하는 의대하고 약대 시험에서 17년간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한 14년간 일탈을 계속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외주 준 문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제 강사 평가 중에 제일 좋은 점이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컨텐츠를 되게 많이 만들고요. 작년 기준으로 1000문제 정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거기에서 이제 업데이트해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걸 시즌 1 다 안 들었어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서 책으로 추려 가지고는 그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신우선 모의고사가 올해부터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대 컨텐츠 거기에 막강한 또 시대 컨텐츠가 콜라보로 같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에 브릿지라든지 앞쪽 시대 컨텐츠를 못 봤던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텐 시대에서 앞에 나왔던 브릿지 중에 티 안 나게 조금씩 제일 좋은 문제들은 골라서 자료를 제공을 할 겁니다. 불법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조금씩 학원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공을 좀씩 뭐 많은 문항은 못 되고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들 아쉬운 것들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변형해서라도 줄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 표지는 이제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포스터도 만들려다가 아직 거기까지 미천해 가지고 실력이 미천해서 요렇게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림도 제가 직접 그립니다. 이런 게 요즘에 취미 생활이에요. 제일 잘 그린 거 노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진행은 서바이벌 모의고사 응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모의고사만 보면 안 되고요. 코어 토픽이라 해서 시즌 1, 2 때 했던 중요한 토픽들. 그러니까 "선생님 왜 자꾸 시즌 1, 2 때 걸 반복합니까?" 왜냐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시즌 은퇴한 걸로 충분히 다 수능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어 토픽에서 다시 정리 반복을 할 겁니다. 그 기회가 있다는 거죠. 1-2를 듣지 않았어도 이때부터 들어도 충분히 다시 풀이법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고요.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보면 아까처럼 이원 분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으로는 당연히 이제 카톡을 하는데 제가 직접 합니다. 아직은 제가 미천한 강사여서 수능에서는 그래서 학생이 많진 않아요 아주. 수백 명 이내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점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필요한 경우에 선생님한테 직접 물을 수 있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하면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문자 나가는 거거든요. 어머님들께 문자가 나갑니다. 한 2,000 자에 3,000 정도 나가요. "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저주저를 하십니까?" 하면은 브릿지나 서바이벌 문항들 있죠. 그 1 번부터 20 번까지 자세히 분석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읽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니까요. 아이들한테 포워드를 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는 부모님께 희노애락을 줄이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제가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취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드릴 수 있잖아요. 관리 시스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요런 식으로 좀 더 확대해 놨네요. 됐고 요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실제 질문하는 거 답변하는 것들 한번 캡처해서 예시로 보내 드렸고요. 신을 믿으시나요? 제가 신호성이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제 이력이에요. 굵직굵직한 것만 써 놨습니다. 제가 그 위치에서 제일 잘했던 그 일타였던 또는 제일 잘했던 것들만 써 놨습니다. 예. 뭐 물론 보면 수능은 한지 3년 차이기 때문에 2년 차죠. 정확히 2년 차이기 때문에 수능 이력은 별로 없죠.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약간 적응을 잘하는 인간 같아요. 다양한 영역이 있었지만 다 잘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수능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글씨 해설이라는 게 나갑니다. 서바이벌은 해설지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서바이벌은 나갈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바이벌 자체는 정답만 나가요. 강사의 역량으로 아이들에게 풀이법을 전달하시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손글씨 해설을 좀 만들어서 나갈 겁니다. 작년엔 디자인을 다 해 가지고 나갔는데 올해는 수업이 많아져 가지고 그러기까지 못할 것 같고 이제 손으로 바로 써서 손글씨 해설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분석도 하고요. 재종반하고 비교 분석해서 좀 아이들이 자극받을 수 있게 보면 지금 자극받으면서 아이들이 꽤 많이 성장을 했죠.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작년에 처음 아이들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뭐 "만점 받았어요." 뭐 "어땠어요?" 이렇게 알아서들 카톡이나 문자를 하더라고요. 카톡을 주고받았으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아이들 만점 받은 친구들 또는 인제 도움받은 친구들 이야기가 이제 어머님들에게 신뢰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아까 보여 드렸던 아이 이 친구가 또 후배들에게 자기 뒤를 따르는 후배들에게 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는데 매 순간 자식을 몰아붙이기보다 자식이 아니라 자신. 자식 몰아붙이지 마세요. 매 순간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는 달래고 일으켜 세울 그런 이제 힘이 되어 주는 이제 자신을 만들고 또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옆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제 시간표고요. 우리 다원에서는 토요일 날 저녁에 수업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분당하고 뭐 그다음에 중계하고 대전되고 그다음에 아마 시대인대 대치에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 이번에 이제 개강을 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시간표는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어머님과 아이들에게 선물 열심히 노력과 그다음에 합격증까지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